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5년 10월에 치러진 2015년 3회 기출문제 1과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어에 관한 오드 프로세서 용어죠. 용어들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안 보이던 용어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뭐 프린터 버퍼, 데시멀 탭, 소수점 탭 이런 것들은 최근에 과거에는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보이던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자, 프린터 버퍼란 버퍼 임시 기억 공간이죠. 인쇄할 내용을 임시로 보관하는 프린터 버퍼. 그 다음에 소수점 탭이라고 합니다. 데시멀 탭,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중심으로 정수와 소수 부분을 정렬하는 기능이 데시멀 탭, 소수점 정렬이다. 자, 또 색인. 색인은 문서에 사용된 단위나 어휘를 빠르게 찾기 위하여 페이지 맨 뒤쪽에다가, 페이지 맨 뒤에다가, 자, 페이지 번호를,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에 뭐 각주라는 내용이 54페이지에 있다. 나 뭐 있을까요? 뭐 나누기라는 단어가 뭐 74페이지에 있다.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맨 뒤에 있다라고 해서 각주와 미주와 혼돈을 할 수 있는데, 각주와 미주는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놓는 게 각주와 미주고, 지금은 빠르게 찾으려고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는 것이 색인이라는 겁니다. 색인은 기역, 니은, 디귿 오름차순으로만 정렬이 가능합니다. 또 자, 레그드는 보시면 한쪽 끝이, 오른쪽 또는 왼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 한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를 레그드라고 하고, 자, 단어가 줄의 끝에 잘릴 경우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이동시키는 기능은 워드랩이다. 이 전체를 다음 줄로 내리면 여기에 공백이 생기겠죠. 이 공백을 중간중간 균등해 주는 게 영문 균등이라는 용어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용어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자, 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 워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문서를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다. 자, 사무자동화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처리가 주요 기능이다. 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뭐 1급에서만 사용되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건데,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자, 그 외에 워드 프로세서는, 자, 문서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간단한 표라든가 차트 기능도 지원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지원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오피스, 엑셀과 함께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3번 문제, 워드 프로세스의 다음 내용은 기능은 문서를 작성하면, 자, 문서를 작성하면 글자 입력 도중에 엔터를 누르는 것을 줄바꿈 문자로 표시해준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아무런 표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보기에 문단보를 하면 이런 엔터 자국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엔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게 보기에 문단번호가 있습니다. 또 문단번호가 아니라 조판부호를 이용해도 엔터 자국이 표시됩니다. 엔터 자국, 조판부호. 대신 조판부호와 문단부호의 차이점은, 문단부호는 엔터만 보여줍니다. 엔터만. 그런데 조판부호는 엔터 외에 이런 띄어쓰기 부분, 자, 조판부호는 문단부호, 엔터를 포함하여 띄어쓰기, 또 이런 그림 있죠. 그림, 수문문자, 이런 수문문자까지도 보여주는 게 조판부호입니다. 조판부호도 09년, 13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판부호와 문단부호를 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단부호는, 자, 엔터 자국만 보여주고 사이 띄우기라든가 이런 수문문자 같은 것들은 보여주는 건 조판부호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 그러면 3번에는 여기에는 문단부호밖에 없죠. 문단부호밖에. 자, 네 번째, 인쇄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문서의 일부분만 인쇄할 수 있고, 자, 문서의 일부분만 인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현재 쪽 또는 일부분만, 1페이지서부터 뭐 또는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일부분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또 인쇄 매수를 지정하여, 인쇄 매수 여기 있죠. 인쇄 매수를 지정하고, 또 한 부씩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인쇄할 건지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 있고, 자, 또 해상도를 높이면 선명하게 나오지만
출력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아요. 해상도를 높게 하면 선명하게 인쇄되고 출력 속도가 빨라진다가 아니라 출력 속도는 느려진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음을 알고 있을 때, 음을 알 경우와 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을 아는 경우에는 음절, 단어, 문장 자동, 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부수, 총액수, 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를 한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외자 입력 방식은 음을 모를 때의 방법이 되겠죠. 5번에 2번이 되겠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삽입, 삭제,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삽입, 수정, 뭐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 딜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스페이스바는 삽입 상태에서 현재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삽입입니다. 삽입 상태에서는 밀리는 거죠. 밀려요. 그런데 수정 상태에서는 글자가 지워집니다. 자, 현재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한 문자씩 삭제한다? 이건 삽입 모드가 아니라 수정 모드에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인서트, 삽입, 수정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삽입은 말 그대로 공백이 삽입되는 거고, 수정은 글자가 지워지면서 이동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검색과 치환. 검색은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검색은 찾는다. 치환은 찾아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앞전에 2회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컨트롤 H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어떤 특정 글자,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글자를 찾고 싶다. 이렇게 빨간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서 또는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를 찾아서 궁서체에 파랑으로 바꾸시오 라고도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서식을. 자, 그리고 또 아래쪽 위쪽 문서 전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은 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지만 치환은 바뀌는 거죠. 글자가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또는 세 글자에서 두 글자로 바뀌면 문서 내용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검색은 찾기, 치환은 찾아 바꾸기, 치환 방향, 검색할 방향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위쪽 문서 전체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8번째 문제. 워드 프로세서 역시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스타일, 개체, 로드, 상용구. 자, 상용구는 반복 나오면 뭐죠? 반복 나오면 매크로라는 겁니다. 상용구는 약자를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자, 로드의 반대는 여기 보면 로드는 주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에 있는 것을 주기억으로 불러오면 로드. 반대로 주기억에 있는 것을 로드로 가져가면 저장,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의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로드가 아니라 세이브의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또 개체란 자, 우리 OLE 기능 앞서도 봤습니다. 입력에 OLE. 자, 한글에서 작성할 수 없는 동영상, 뭐 쇼게이브 파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작성해서 가져오는, 불러오는, 공유하는 그런 기능이 OLE 기능이었었죠. 자, 개체란 문서에 삽입하는 그림, 동영상, 차트, 소리 등을 말한다. 스타일이란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특정 부분만 자, 여러 개의 문서로 만들 때 사용한다. 자, 문서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특정 부분만 다른 여러 개로 문서를 나눌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기능은 주로 이제 메일머지에 관련된 설명인 것 같고, 스타일은 일관성 있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맞는 게 2번이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번에 2번 정리하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4 용지다. 인쇄 용지의 규격을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이만한 사이즈였는데 반으로 접었어요. 또 이만한 사이즈를 또 반으로 접었죠. 이만한 사이즈를 또 반으로. 다시 이만한 사이즈를 또 반으로. 점점 반으로 줄을 때는 용지 규격이 1씩 증가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크기가 A0였다. 그러면 여기는 니은은 A1이 되겠죠. 또 반으로 접은 디귿은 A2,
리을은 A3, 여기는 A4 이런 식으로 점점 용지가 일씩 커집니다. 일씩. 자, 종이가 번호가 커진다라는 말은 종이가 점점 작아진다. 반을 접어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1357, 2468, 6 이건 내려갔네요. 또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는 일씩 증가했어요. 일씩 증가한 4번의 형태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가 작을수록 큰 용지가 됩니다. 3이 제일 크겠죠. 여기서는 1이 제일 크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부터 A10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10번 전자출판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 여기는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데스크탑 퍼블리싱에 대한 전자출판에 대한 용어이다. 옳지 않은 거 커닝.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이라고도 하죠. 자간. 디더링. 자, 디더링은 뭐죠? 자, 새로운 색을 조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새로운 색을 조합해내는 기술이 디더링이고, 오버프린트는 인쇄된 후에 다시 겹쳐서 인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현재로서는 틀린 것 같아요. 2번이. 자, 모핑.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 변환하는, 통합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2번이 처리 틀린 내용이 되겠고, 제한된 색상 조합.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거나 비율을 변화하여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법이 디더링이다 라는 겁니다. 자, 11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포 문서를 특별한 절차 없이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열람시킬 때, 열람 보여준다라는 거죠. 폐기는 없애버리겠다. 폐기는 보존기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존기간. 폐기 문서는 보존 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는 거겠죠. 물론 일반 문서의 경우에는 재생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보여주는 거, 열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공람 문서라고 합니다. 공람. 자, 접수된 문서를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 간에 널리 돌려보는 행위를 공람 문서라고 합니다. 자, 1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통지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통지서는 자,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기업 간에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상의 통지이다. 자, 비즈니스 문서니까 사외 문서가 되겠죠. 사외 문서. 사외 문서에는 의례적인 문서, 거래에 관한 문서, 법적인 문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통지서는 안내문과 같은 뭐뭐 합니다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지서는 안내문과 같은 사회 문서의 의뢰 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 의뢰 문서의 경우 인사말은 자세히 표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2015년 1회 때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에는 3번 간단히 자세히가 아니라 간단히 쓴다라는 겁니다. 자, 13번째 역시 또 사회문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2015년 2회 때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긴 했는데, 자, 사회문서의 구성 두문, 본문, 결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본문에는 제목, 전문, 주문, 말문 2회 때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에 제목, 내용, 첨부가 있습니다. 제목, 내용, 첨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사외문서의 본문에는 제목, 전문, 주문, 말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앞서 2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은 전문, 자, 이 본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제목으로 간략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문서의 핵심을 전하고자 할 때, 자, 주문이 여기죠. 주문. 자, 주문이 있고 그 앞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가 말문이 있습니다. 자, 주문이 우리가 핵심 내용. 우리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문에다가 간략하게 명확하게 씁니다. 그 전에 전문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죠? 자, 전문에는 간략히 인사를 합니다. 간략히 인사를.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맺음말을 하겠죠. 전문에는, 여기 전문 있죠. 전문에는 용건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 자, 그러면 주문에는 핵심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고,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은 주문을 들어가기 전에 용건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 추신에는, 자, 우리 본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대한. 추신에는 본문에 빠뜨린
본문이 아니죠. 추신은 결문에 해당되고 또 보충을 위한 게 아니라 미처 적지 못한 글을 본문에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문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 추신은 본문이 아니라 결문의 내용이고 또 본문에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못한 말을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두문, 본문, 결문. 본문에 제목, 전문, 주문, 말문. 결문에는 추신과 첨부문이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이 첨부문이 본문 안에 들어오는데 이 사회문서의 경우에는 뒤로 빠졌다라는 거. 추신 잘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14번째. 문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서 관리는 명칭이나 주제별 문서 분류법에 따라서 자, 가나다식과 번호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는 명칭에 따라서 가나다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자, 뭐 복잡하고 어떤 공통되는 규칙이 없다면 번호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1회 때, 2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문서의 보관이란 편철이 끝난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은 보존이죠, 보존. 자, 보존 1년, 3년, 5년 이렇게 7종의 보존 연한이 끝나면 폐기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존 연한의 시작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링 시스템, 편철이라는 뜻이에요. 편철. 묶어서 보관하는 거. 자, 하나하나 낱개로 놓지 않고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구분 분류해서 같은 끼리끼리의 종류들을 묶어서 보관하는 걸 편철이라고 하죠. 편철. 그래서 그런 걸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극대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간이 너무 많이 한가요? 묶음으로써 공간을 극대화시키고 시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편철을 해두면 문서의 검색이 용이하고 신속한 출납, 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분류를 위한 표준화 작업, 소재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일링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개인 점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남이 찾으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점유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어디 있는지 서류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검색이 시화되고 빠르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파일링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파일링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16번째 문제. 전자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일반 종이문서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문서는 일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또 전자문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이 된 문서로서 효력은 사용자, 수신자의 컴퓨터의 파일로 등록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내용의 경우는 자,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제3의 인증기관 센터가 별도로 필요 없다. 왜? 수신자의 컴퓨터에 등록됨으로써 그 효력을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인증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16번에는 4번이 되겠고,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인은 도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라고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 이거는 학교죠, 교. 자,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또는 뭐 서울시청이 있다고 볼게요. 서울시가 있어요. 행정기관이죠. 자, 이런 교나 시, 기관의 명의로 발의되는 것을, 도장을 우리는 청인이라고 합니다. 청인. 그런데 행정기관장, 서울대학교장, 서울시장, 사람이죠. 대빵. 그 사람의 대빵이라서 합니다. 대장의 도장은 직인이라고 합니다. 즉 직인과 청인, 무슨 학교로 끝나면 청인, 무슨 시로 끝나면 청인. 그런데 거기에 대빵, 대장들, 그런 것들은 직인으로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 명의로 발의되는 것들은 청인,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의되는 것은 직인으로 관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전자 이미지 서명이네요. 전자 이미지 서명. 여기는 이미지 서명입니다. 여기는 문자 서명이에요.
다 전자죠. 전자인데 여기는 이미지 서명, 여기는 문자 서명. 여기는 전자 이미지 관인이에요. 관인. 자, 그럼 이미지 서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서명은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을. 그런데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 서명이니까 이미지 형태로 서명을 하는 거고, 문자 서명은 문자 형태로 성명을 서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서명은 이미지로 서명을 하는 거고, 문자 서명은 문자로 서명하고, 물론 전자니까 전자적 형태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관인은 이미지 형태로 관인을 찍는 겁니다. 이미지 형태로 관인을. 자, 그래서 문자 형태로 서명을 하느냐, 관인을 하느냐 차이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여기 보면 자기의 성명을 자필로 공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자필로, 이건 그냥 서명이에요. 그냥 자기 손으로 자필로 서명하는 건 자, 일반 서명에 해당되는 거고, 자, 전자 이미지로 하면 전자 이미지 서명, 전자 문자로 하면 전자 문자 서명, 또 여기는 행정 전자 서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행정 전자 서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 전자 서명이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걸 행정 전자 서명. 그 다음에 전자 이미지 서명은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성명. 전자 문자는 전자적인 문자로 자기의 성명을. 자, 전자 이미지 관인은 이미지 형태로 관인을. 자, 각각 내용들을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좀 구별하는데 행정 전자 서명은 조금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명은 자필로 서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 서명이라는 겁니다. 자, 19번째와 20번째는 교정부호 기능입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삶이 인생으로 바뀌었죠. 자, 언제나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모든이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모든이 빠지고 사람에게 더 큰이 들어왔죠. 자, 이것도 계속 앞에 나왔던 문제들 같아요. 자, 그래서 삽입이 돼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보의 잘못된 것은 줄바꾸기. 이게 줄바꾸기인가요? 줄바꾸기는 엔터 이거죠. 이거는 자리 바꾸기입니다. 자리 바꾸기. 끌어올리기. 얘는 들여쓰기. 얘는 문단. 줄바꾸기죠. 얘가 줄바꾸기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1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2과목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체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